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1년여 만에 아주 많은 낯익으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선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34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가평군에서 4년, 경기도에서 30년. 근데 경기도에서 30년 근무를 하면서 이제 도본청에도 많이 있었지만 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휠체어 타고서는 뭐 계속 인재원에 근무를 하다가 작년 말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거의 한 9개월 공무원수 들어가선 한 1년 반 정도 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뵀는데 아주 반갑습니다. 지금은 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하고 경기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속해 있는 장애인직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나 관공서에서 장애 인식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를 주로 업을 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이렇게 휠체어를 탔구나, 이렇게 이제 뭐 보시다시피 휠체어를 탔는데, 장애라는 것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멀쩡하게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장애인이 되는, 그래서 먼저 태어나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선천적 장애인, 살다가 장애인 된 사람은 후천적 장애인인데, 저는 후천적 장애인이에요. 이 사진이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안개가 많이 꼈을 때 정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찍은 게 한 15년 정도? 15년? 요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검문교라고 있습니다. 요 빨간색 다리가 1937년도에 만들어진 날인데 아주 유명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거기 가서 찍은 거고, 요거는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가서 이제 마침 그래도 날씨가 비교적 좋아서 천지가 딱 나와 있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울릉도 성인봉. 울릉도가 섬이긴 하지만 이 산이 아주 엄청 가파라요. 거기 올라갔었고, 요거는 중국 황산입니다. 황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는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유명한 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 서, 남, 북, 중앙 해가지고 이제 중앙 그 5군데에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걸 오악이라 그래요. 이제 큰 산 악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악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악을 가서 보면은 중국의 여타 산은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그런데 황산을 가보면 오악이 눈에 안 찬다. 그러니까 황산이 그렇게 유명해요. 여기 화면에 보면은 이게 잔교라래, 잔교. 한 1000m 이상 되는 이 낭떠러지예요, 이게. 지금은 황산 가서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니까 계단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유명한 산입니다. 평소에도 구름이 이 밑에 깔려 있어요. 워낙 구름이 기가 막히게 깔려 있으니까 뛰어내리면 구름에 털썩 이렇게 안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1년에 한두 명씩은 거기 떨어진대요. 멀쩡한 사람이 구름에 안길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유명한 산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신 분이나 안 가본 분이나 황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다니다가 이 휠체어 탄 게 딱 10년 됐어요, 올해. 그 전에 조짐이 있어서 지팡이를 좀 짚다가 수술도 여러 번 하고 했다가 이제 휠체어를 타서 지금은 아주 이제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휠체어가 내 몸이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팔은 멀쩡해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이제 전동을 안 쓰고 수동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후천적 장애로 인해서 저는 이제 장애인이 된 겁니다.
이게 Are there no disabled person in Korea?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인데, 모 방송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장애 인식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 뭐 유럽에서 온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는 장애인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장애인을 잘 만나기가, 왜 한국에 유독 길에서 장애인 보기가 어려우냐? 이 소리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의술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발달한 상위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의술이 발달하고 청정지역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임산부를 특별 관리해서 장애인 발생률이 적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가 됐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세계의 모든 나라의 장애 발생률은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약간씩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길에 장애인이 안 보이느냐? 여러분들도 외국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외국엔 길바닥에 사실 과장해서 널렸어요, 장애인. 우리나라는 보이질 않습니다. 왜 안 보이느냐?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1시간 부담 없이 들으시면은, 장애라는 것이 좀 저런 것이구나. 뭐 헬퍼스 하이라는 것이 뭐구나. 뭐 차별은 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좀 대략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하면서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디 이렇게 뭘 걸리적거리게 차가 지나가는 걸 못 지나가게, 또는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못 지나가게 하는 것을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장애는 신체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이상이 있어서, 지장이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을 장애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사람 인자를 넣어서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이 그림은 저같이 휠체어를 탄 사람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 탄 사람은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 장애인의 마크는 전체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심장장애인, 뇌전증 장애인, 전체 장애인을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장애 플러스 인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나 장애인의 개념은 여러 가지 법에서 주장들을 하는데, 그냥 다른 건 보실 거 없어요. 여기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아주 이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주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을 장애인이라고 우리나라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법은 우리나라가 온갖 법이 많이 있잖아요. 법 중에 대장이 헌법입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법의 대장이 장애인 복지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국내법에서 장애인을 정의할 때 자기네가 법으로 다 정의하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여기 별이 반짝반짝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강의 끝날 무렵에 제가 퀴즈데이를 할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참석하는 게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 그 성적이 이제 등수가 나오잖아요. 성적이 우수하신 분은 쿠폰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쿠폰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별이 반짝반짝 하는 건 저게 나오는 것이다. 요거는 대부분 국내법에서 장애의 개념을 따를 때 쓰는 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장애인 복지법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끝날 무렵에 제가 그것도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 말씀을 안 드려도 별이 반짝반짝 하는 거는 퀴즈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이므로 일반인 및
교육생은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보셨죠? 엘리베이터. 지금 있습니다. 뭐 이상 없죠? 이거에 대해서. 뭐 장애인 편의시설이니까 일반인이나 교육생은 계단을 이용해라. 이상이 없습니다. 없을까요? 자, 여기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 휠체어에 앉아 있고, 또 이제 멀쩡한 사람은 비장애인이라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장애인을 장애자, 장애우, 이런 말 썼어요. 그 이전엔 더 험한 말 썼어요. 뭐, 병신, 절름발이, 뭐, 기머거리, 장님, 뭐 이런 말 썼는데, 그런 걸 이제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1984년도에 장애자 복지법을 만들면서 장애자라고 지칭을 했다가 장애우라고 했다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리고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은 일반인, 정상인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하면 장애 가진 사람은 비정상인이란 말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안 쓰기로 했어요. 지금 안 써요. 지금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비장애인. 그러니까 비자 들어가는 게 뭐 비합리적, 뭐 비정규직, 뭐 비논리적, 뭐 비자 들어가는 게 많이 있죠. 그것처럼 비장애인 이렇게 씁니다. 요것도 평가에 나와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뭐 해서 비장애인 이렇게 나옵니다. 쿠폰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자, 본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이므로 일반인 및 교육생은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요거 지금은 비장애인은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타실 때 보세요, 한번. 제가 여기 근무를 할 때 일반인 및 교육생이면은 교육생 중에는 장애인이 없단 말이냐, 뭐 이래가지고 제가 고쳐라. 그래서 비장애인으로 고쳤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장애는 15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신체적 장애, 저같이 신체적 장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장애에서 신체적 장애는 12종, 정신적 장애는 3종 해서 15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기관, 외부 기능, 외부에, 눈에 보이는 외부에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다리를 못 쓴다든지 이런 외부 기능 장애가 6종, 그리고 내부 기관의 장애가 6종에서 12종, 그리고 나머지 3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는 이제 휠체어 탄 사람이 주로 목발을 짚거나 이런 사람들 지체장애인이라고,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을 상징하는 장애인 마크입니다. 뇌병변 장애는 질병, 외상 등으로 뇌에 좀 이제 손상을 가지고 있는, 뇌에서 몸으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뇌병변 장애라고. 이전에는 뇌병변 장애도 지체 장애로 포함을 했다가 독립을 시켰어요. 시각 장애는 시각의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서 시력, 시야, 색각 등, 이렇게 우리가 시각 장애 그러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안 보이는 장애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하나도 안 보이는 장애는, 시각 장애는 전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맹은 전체 시각 장애인 중에 한 10%, 14%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청각 장애는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언어 장애는 듣기는 듣는데 이 언어를 구사하는 기관이 이렇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장애예요. 안면 장애는 대부분 화상 등으로 인해서 이제 얼굴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른 데는 장애가 없어도 사회생활하는데 어렵겠죠. 이것이 이제 6종. 그 내부는 이제 신장이 소변 만드는 기관인데, 이게 이제 작동이 잘 안 되면은
뭐 투석을 한다든지 신장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수술을 하는 이런 사람이 신장장애. 심장은 심장이 이상이 있는 경우, 간장에는 간에 이상이 있어서 대개 이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많이 노랗게 나오죠. 이런 간장애. 호흡기 장애는 여기서 한 뭐 100m 정도도 못 걸어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장루 요로 장애는 인공 항문, 인공 소변길 뭐 이런 걸 만들어 집어넣은 사람들. 그리고 뇌전증 장애는 이전에 간질이라 그랬어요. 간질. 근데 간질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뇌전증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다 해서 12종.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는 발달장애가 지적장애, 발달장애 이렇게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대개가 선천적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지적장애가 됐던 자폐성 장애가 됐던 거의 선천적입니다. 그 자폐성 장애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못해요. 혼자 이렇게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인데, 이 자폐성 장애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인 중에 10% 정도는 기억력이 카메라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국의 스티븐 윌트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서번트 증후군 장애, 그러니까 그 자폐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억력이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동경을 가면 그 시내 중앙에 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바퀴 그냥 유심히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도화지를 이렇게 360도 또 어마어마하게 큰 도화지를 붙여놓은 데 가서 그 자기가 본 걸 그려요. 여기 이제 화면에 뭐 건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거의 360도를 거의 똑같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카메라죠. 그러니까 전체 자폐증 장애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부 장애인이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정신장애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해서 15종류의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 변천은 1989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장애자 복지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5종이었다가 10종이었다가 이제 15종으로 늘어나면서 현재는 이름을 좀 바꿨어요. 몇 개. 그 중에 아까 간질장애라는 간질이 좀 듣기가 뭐하다. 이게 뭐 사회적 그 오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뇌전증 장애로 바뀌었어요. 간질장애의 이름을 바꾼 것은 다음 중에 뭔 장애, 뇌전증 장애. 그러면 뇌전증 장애가 정답이 되겠죠. 장애인 수가 그러면 유형별로 어느 정도 되느냐. 지체장애가 44%입니다. 요게 2022년도 통계인데 그 이전 통계 20년 정도 되는 통계는 50%였어요. 지체가.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 타고 이러는 사람들이. 근데 지체장애인 수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청각장애, 뭐 뇌병변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이런 사람들이 좀 늘었어요. 그러면서 44%로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체장애인 수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은 뭐 지체장애, 무슨 장애 나오겠죠. 이렇게 네 종류,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장애가 가장 많은 장애인데 요게 요 네 종류가 8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4개 빼니까 11종류는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 통계 보니까 265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장애가.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55만 8천 명입니다. 올해 현재 추정치로 이제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5,155만 8천 명인데 이 사람을 다 100명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를 줄여서 100명이다. 그럼 100명 중에
몇 명이 장애인이냐? 5명이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적지는 않은 거죠. 자, 교실에 20명이 앉아 있어요. 교실에 20명이 앉아 있으면 이 중에 한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20명, 우리나라 인구가 20명이면 하나는 의뢰 장애인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그럼 외국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여기 글씨가 좀 작은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장애 출연율이 높은 겁니다. 내려갈수록 쭉 그래프가 줄죠. 맨 위에 있는 게 덴마크예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거를 장애인으로 본다가 다 달라요. 미국은 알코올 중독자, 암, 에이즈 환자를 장애인으로 봅니다. 호주는 질병 치료로 활동 제약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졌다 해가지고 기부수해서 너 장애인이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너는 한 달만 있으면 너 고칠 거니까 넌 장애인 인정 안 돼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호주는 그렇게 되면 장애인으로 보는 거예요. 일본은 노인들 치매도 장애인으로 봅니다.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스웨덴은 자 여러분이 스웨덴이 살기 좋대. 우리도 이민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스웨덴어로 이민을 가면 가시자마자는 스웨덴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잘. 그러면 스웨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장애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이민자도 장애로 보는 것이 스웨덴이에요.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덴마크 깜빡깜빡합니다. 다음 중에 장애 출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러면 이제 덴마크, 미국, 영국 뭐 이렇게 쫙 나옵니다. 덴마크가 35%가 넘어요. 가장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GDP 순위가 10위였어요. 지금은 12, 13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열손 안에 들었어요. GDP가. 우리나라가 돈 벌어들이는 게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200 몇 개 국가 중에 아무것도 진짜 쥐뿔도 없는 국가에서 10위까지 한다는 건 상당한데 반대로 장애인의 숫자는 저 하단입니다. 뭐 몽골, 뭐 스리랑카 뭐 이런데 하고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우리나라가 사는 정도에 봐서는 너무 박하다. 그걸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점점 이제 늘어나겠죠. 그러면 장애가 왜 생기느냐? 자, 선천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몸이 잘못이 돼가지고 장애인이 된 사람을 이제 선천적 장애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비장애인으로 태어나는데 살다가 보니까 뭐 교통사고도 당하고 어디서 낙상도 하고 병도 생기고 이래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 그걸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게 많겠습니까? 선천적 장애인이 많으냐? 후천적 장애인이 많으냐? 그럼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많으냐? 그러면 후천적 장애 중에는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하고 질병, 질환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어느 것이 많느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란색의 맨 위는 이게 선천적 장애인지 후천적 장애인지 몰라요. 통계를 2022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8%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껴두는 거예요. 선천적 출생시 장애가 11%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장애인이 있으면 요 한 사람만 선천적 장애인. 나머지 9명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 장애가 87%, 그러니까 90%예요. 열에 9명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 워낙 건강하게 태어나서 장애하고는 거리가 멀어. 지금도 항상 광교산 정상까지 맨날 오르락내리락 운동도 하고 술도 잘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는 아주 먹는 것도 가려가서 잘 먹고 장애하고는 거리가 멀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열에 9명은 하여간 살다가 장애를 입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애로부터 난 자유롭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애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파란색은 이제 후천적 장애예요. 여기 보면 산업재해, 교통사고, 뭐 원인불명, 일반사고, 질환, 질병질환. 그러면 자, 후천적 장애 발생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20%, 30%, 50%, 87%. 답이 87%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적 장애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질환이 35.4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 장애로만 봐서는 질환이 한 60% 되는 거고 나머지가 4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질환으로 장애인이 된 건데 저 같은 경우가 지체장애인 수가 가장 많고 또 거기서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게 가장 많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장애의 종류가 15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그 어느 장애가 선천적 장애가 많고 후천적 장애가 많으냐? 이게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여기 보면은 요 좌측에 파란색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길죠. 요게 이제 선천적 장애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이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거, 자폐성 장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선천적이에요. 여기 후천적이라고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발견을 늦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는 14세인가 15세 이전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자폐성 장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루 요로 장애는 거의 이건 반대로 거의 100% 가까이 살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대소변을 보던 사람이 뭔 일이 있어서 인공 장기를 집어넣어서 사는, 그게 이제 장루요로. 그리고 정신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살다가 장애 입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선천적 출산 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는 자폐성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인데 자폐성 장애가 가장,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는 거의 100% 선천적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폐성 장애는 헬퍼스 하이라는 것이 있어요. 헬퍼스 하이. 그러니까 헬퍼라는 것이 도우미를 뜻하는 거죠. 도우미. 뭐 헬프미, 헬프미 하는 그 헬프입니다. 근데 헬퍼스 하이를 보기 전에 러너스 하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러너스 하이는 이제 달리는 거, 러너. 되게 이제 마라톤 많이 뛰는 사람들. 30분 이상 정도 계속 달리다 보면 나중에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엔돌핀이 올라가면서 무아지경으로 달리는데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 중에 요 러너스 하이, 그러니까 일종의 헤로인이나 모르핀을 자연적으로 투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황홀해지는 거예요. 이걸 느끼려고 뛰는 사람들도 왕왕 있어요. 그게 이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건데, 달리면서 높게 이제 나타난다 이 뜻으로. 그러니까 러너스 하이와 비슷한 게 헬퍼스 하이입니다. 헬퍼, 그러니까 도움이,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데 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도움. 그래서 이 헬퍼스 하이에 도달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나 혈압 같은 게 쫙 내려가요. 그러니까 혈압 높으신 분들이 그냥 혈압 약으로다가 승질 내면서 그냥 약 먹고 왜 안 내려가나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헬퍼스 하이에 돌입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엔돌핀이 그냥 쫙 3배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건강할 확률이 10배 상승한, 10배 상승한답니다. 이게 앨런 룩스라고 하는 미국 의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기적 동사.
자, 학생들이 자기는 자원봉사하는 거 죽어도 싫은데 점수에 반영이 되니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자원봉사하는 거나, 또는 성인들이 나 한번 생색 좀 내볼까, 어디 신문에 한번 나가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이 있는 봉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다 그래요. 순수하게 100% 진정성 있는 도움을 줘야 헬퍼스 하이에 도달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 실험도 하고, 뭐 알렌 룩스라는 의사가 실험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진정성 있는 도움이. 자, 그러면은 814만 5천분의 1. 이게 무슨 숫자죠? 814만 5천분의 1. 그럼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서울시 인구가 930만입니다. 물론 이게 814만이 서울시 인구보다는 안 되지만 서울시 인구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벼락 맞아 맞을 확률보다도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14만 5천분의 1에 도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일주에 1억 장씩 팔립니다. 평균. 로또. 그러니까 한 게임에 1,000원이죠. 그 일주일에 평균 1,000억씩 써요, 사람들이. 814만 5천분의 1의 확률. 그러니까 1등이 될 확률이 814만 5천분의 1인데, 서울시 인구 중에 한 사람 뽑는 건데, 거기에 도전을 1억 장씩. 한 일주일이면 그냥 1억 장씩 계속 팔리는 거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덜 팔릴 때 있고 더 팔릴 때가 있겠지만, 무지막지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23분의 1은 뭐냐? 그러니까 814만 5천분의 1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할 바가 아니죠. 요즘 초등학교 한 개 반에 이 교실의 학생 수가 23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서울시에서 한 사람 뽑는 게 갑자기 교실 하나에서 하나가 뽑는 거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예요. 이게 무슨 숫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선천적 출생시 장애 확률이 11%.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는 선천적, 나머지 9명은 후천적. 그러면 사람이 장애를 입을 확률, 그럼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거나, 또는 이 아기가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살다가 장애인이 될 확률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확률이 20분의 1입니다. 왜? 아까 우리나라 인구를 100명으로 줄였더니 5명이 장애인이었고 교실에 20명이 앉았는데 한 사람은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 플러스 된 게. 그러면은 비장애인으로 태어난 아기. 그러니까 이 아기는 이제 선천적 장애하고는 이제 면한 거죠. 멀쩡하게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살다가 장애인이 될 확률이 2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건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나는 장애로부터 자유로워. 장애는 나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장애 준비가 필요하다. 장애 준비라는 게 그냥 장애 인식입니다. 장애 인식. 오늘과 같은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뭐 이렇게 교육이나 또는 인터넷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 감수성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뭐 이러는 걸 장애 감수성이라고 하고, 헬퍼스 아이는 진정성 있는 도움, 이거를 얘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걸 평소에 생활화하셔야 된다. 자, 장애인 차별 금지는 4가지가 있어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직접 차별은
말 그대로 대놓고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사람 꼭 붙었었죠. 뭐 옛날 생각하시면 옛날에 광고, 구인 광고 보면은 이거 안 붙은 데가 없었어요.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실력이 있건 없건 간에 넌 장애가 있어서 안 돼. 그게 이제 대놓고 차별하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은 글씨를 빨리 못 쓰는 사람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시간을 주든지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시력이 엄청 나쁜 사람한테도 깨알 같은 글씨다 시험지를 준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차별을 안 한 거잖아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시간도 똑같이 주고 시험 문제지도 똑같이 잔글씨도 똑같이 줬고 그러니까 차별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불이익을 받은 이게 이제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은 이렇게 좀 공공기관이나 무슨 극장이나 이런데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만드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없이 이렇게 거부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은 장애인을 뭐 불쌍하게 나타나게 뭐 이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청자들이 이 보기 좀 거름하다 그래서 뭐 장애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차별, 그래서 광고에 의한 차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보조견, 장애인 보조 기구도 똑같이 이런 차별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차별은 뭐냐? 간접 차별. 네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광고에 의한 차별 중에 그거는 간접 차별이다. 또 나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진하고 맞는 건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당초에는 이제 이렇게 몸을 잘 못 쓰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쓰자고 디자인을 하던 것을 지금은 전체 사람들, 전체 국민들한테 편하게 쓰게 하겠다 하고 디자인을 바꾸는 거로 바꿔놨어요. 자, 하단의 사진, 특히 수도꼭지 같은 거. 이전에는 이 삐걱삐걱삐걱 돌리는 수도꼭지가 다였었어요. 그리고 문고리도 동글동글 해가지고 약간 뭐 물기가 있으면 잘 안 돌아가는. 근데 지금은 이제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위에 그냥 한 번만 쓱 올리면 물이 나오고 손잡이도 이렇게 살짝만 비틀면 되는 거로 다 바꿔놨어요. 지금 우리 강의실 문고리도 저렇게 돼 있죠.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그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 일반 상황에서는 자, 모니터를 하나 설치를 하는데 성인이 똑바로 보는, 성인이 이렇게 고개를 든다든지 고개를 숙인다든지 필요 없이 똑바로 보는 위치에다 모니터를 달아놨습니다. 어떤 키가 작은 어린이는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리어 프리라는 것이 장벽으로부터, 장애로부터 자유롭다, 이제 이 뜻이에요. 베리어 프리. 요 발판을 달아둡니다. 발판에 올라가니까 이제 어린이는 이렇게 쳐다보는 거 살짝만 들면 되는. 근데 이 발판이라는 것이 글로 발판으로 다 올라서야 하고 내려와야 되고 또 그냥 두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군더더기죠, 발판은. 근데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에서는 성인은 살짝 고개를 내리고 어린이는 살짝 고개를 드는 위치에다가 모니터를 위치를 바꿉니다.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 그러니까 깔끔하죠. 여기는 뭐 군더더기 발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한테 편리한 그 뭐 시설, 뭐 건물, 뭐 이런 아주 자동차, 뭐 온갖 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자, 그럼 한국에는 왜 장애인이 없나요? 이게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출입구가 8개예요. 물론 이제 계단으로 되어 있거나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장애인들은 뭐 어디서나 오르락내리락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휠체어를 탄 사람, 뭐 노인네 이래가지고 거동이 좀 불편한 사람은 여기 딸랑 하나, 요거 빨간 여기 엘리베이터 여기 하나 한 군데가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무로역에 가서 대한극장에 가서 영화를 뭐 관람하고 싶다. 그러면은 길 건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렇게 한참 이동을 이렇게 한참 해야죠. 근데 사실 엘리베이터가 이 길 건너에 있으면 길 이쪽에 좀 있어줘야 되는데 서울에 지금 전체 지하철역 중에 엘리베이터가 하나씩 있는 데는 거의 있어요. 근데 100%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있는 데는 아주 극소수,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인데,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는 일반 건물의 엘리베이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층이나 두 층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이 보이죠? 잘 안 보이죠? 그림이. 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아 동반자만 이거를 써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장애인들, 아주 젊은 사람들이 독차지를 합니다. 여기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도 이용할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장애인은 죽나 사나 이 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저 엘리베이터를 쓰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쓰기는 쓰는데 그래도 뒤에 휠체어 탄 사람이 있거나 유아 동반자가 있거나 그러면은 양보는 해줘야 되는데 뭐 장애인이 뭐가 바빠? 아니, 나 바빠. 되게 이래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보면 저 안에 그래도 그냥 멀쩡한 분들이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휠체어 탄 장애인한테 아유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양보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아유 양보는 바라지도 않아요. 새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새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탈라 그러면 갑자기 그냥 몇 사람만 타면 이 휠체어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새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혓바닥 같은 발판이 쭉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와서 휠체어 이용자가 타고선 이제 어느 정도 가서 내릴 때 가서 내렸는데 이놈의 발판이 움직이지 않아요. 잠깐.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연됐어요. 그랬더니 승객들이 그러지 않아도 휠체어가 타고 내리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지체돼서 이제 좀 뿔이 난 상태인데 버스가 서니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몸 아프면 집에나 있던지 이런 소리를 해요. 그냥 아이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내리면 되는데 또 하나는 한낮에 손님이 많지 않은 버스에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에 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좀 나이 좀 드신 분 같아. 어우, 개 데리고 탄 거 처음 봤네. 시각장애인이 개 데리고 타도 되나?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왜 굳이 저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시각장애인은 그러지 않아도 앞에 안 보이는데 참 좀 불안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자, 요거는 저의 뒷모습이에요. 우리 이제 동네에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 마크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요, 휠체어가. 이 일반 화장실에다가 이 장애인이 잡을 수 있는 봉만 만들어 놨어요. 출입구는 그대로. 이 휠체어가 못 들어갑니다. 좁아서. 그래서도 이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아주 멀쩡하게 잘 만들어진 장애인 화장실인데 창구로 쓰는 경우. 이런 데를
관공서도 이런 데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저기 경기도 광주시 면사무소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겨울인데 화분을 잔뜩 갖다 놨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손을 쓰니까 화분을 이렇게 그냥 쭉 밀고선 볼일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이런 경우. 점자 블록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잘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안내 블록이잖아요. 점자 블록이 왜 노란색이죠? 아세요? 시각장애인 중에는 아주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중에 10%, 14% 정도 된다래요. 나머지는 저시력이에요.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주 확대경으로 다서 글씨를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는 사람은 이 노란색이 가장 이게 돌출이 잘 된다랍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도 지하철역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전기 나가고 연기는 뿌옇게 있고 그러면은 어느 누구가 이 노란색을 색을 보고선 도피를 했다 그런 얘기도 이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다 만드는데 저 위에 있는 요거는 이제 진행 이쪽으로 진행을 하시오 그러고 이 볼록볼록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여기서 잠깐 주의 좀 하시오.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직진할지 판단하고 이동해라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점자 블록인데 요것도 이제 점자 블록 색깔은 뭐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자 블록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지저분해. 아유, 그 너무 지저분해. 그 똑같은 색깔로 바꿔. 주민들이 그러니까 디자인 서울 어쩌고 하면서 이걸 막 바꾸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원상복귀 됐겠지만은 저 똑같은 색깔이면은 물론 지팡이로다가 두드려서 이게 올록볼록한지를 알 수 있겠지만 그 저시력 장애인들은 노란색은 노란색만 쭉 쫓아가면 되는데 이 똑같은 색깔이니까 어떻게 어렵겠죠? 이렇게 만드는 바꾼 데가 있어요. 도시 미관을 빙자해가지고 노란색 점자 블록을 그냥 보통 블록 색깔로 바꿨다. 이런 그런 게 지금도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장애인은 외출하지 마세요. 특히 아주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지금 설명을 드린 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러한 사유로다 장애인이 외출하기 어렵지만은 장애인이 지나가면 휠체어는 그나마 이런 수동 휠체어는 좀 덜해요. 전동 휠체어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특수 모니터 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보던 말던 이래가지고 빤히 쳐다봐요. 이렇게 그래서 외계인 보듯이 그런 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이제 에이 뭐 볼라면 보고 말라면 말하라는 얘기지만 좀 감수성이 예민한 장애인들은 아주 그 부담스러워서 외출을 못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여간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장애는 아까 그냥 그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했듯이 편견의 사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몸을 못 바꿔요. 그거는 문제 나중에 가서 의술이 기가 막히게 발달하면 몰라도 장애인의 몸은 못 바꾸는데 편견의 사이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유튜브 보시다가 유튜브에 김준기 TV 치면은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한 것도 제가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유튜브 한번 보시고 이거 좀 아무리 봐도 내가 어렵다 하는 거는 제 이메일로다가 질문을 주시면 이메일을 제가 수시로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모르는 건 어디 책을 찾아보고 전문가를 찾아서라도 답변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졸작의 그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저기 강의 내용이 오늘하고 똑같나요? 예, 똑같아요. 꼭 해야 되겠습니다.